근데 우리가 이제 암을 굶겨주게라 해가지고 많은 게 나오잖아요. 자연치료가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치료하고 자연치료인데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양극단으로 가는 걸 말해요. 양극단. 우리가 대학에서는 현대하고 수술, 항암, 방사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도움도 안 된다. 오히려 치료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또 우리가 자연치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현대의학적인 수술이나 항암, 그 다음에 방사선이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많아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마라. 차라리 자연치유해라. 이게 양극단이거든요.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현대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성비는 좋아요. 덩어리가 있으면은 짧은 시간에 이 큰 덩어리를 제거할 수가 있어. 하지만 제거하는 가운데 섬세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그대로 두어버리면 나중에 이건 특히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은 어쨌든 내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환경을 나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많은 산화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죽지 않는 암세포들은 더 잘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문제고 자연치유는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연치유라고 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홈이나 곡괭이나 삽을 가지고 퍼내는 개념이다. 그런데 암세포는 만약에 이게 삽이나 곡괭이로 드러내가지고서 감당할 정도의 성장 속도라면 괜찮은데 더 빠른 속도였다. 그래서 경우에는 어때요? 중과부작이죠.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런데 어떤 여기에만 매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치유 하는 분들한테 자연치유를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다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는 데는 대개는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졌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게 뭐가 감춰져 있냐? 몇 명을 치료했는데 이렇게 좋아졌다가 없어요. 그냥 누가 좋아졌다.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것을 볼 때는 뭐예요? 아, 좋아지니까 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명을 해가지고 좋아졌다를 안다면은 절대 접근을 안 했겠죠. 누가 하니까 좋아졌다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가 버리는데 사실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연치유는 내가 평소 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아주 드문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연치유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써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자연치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의학에서 취약점,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한두 달 면역 떨어져요. 그래서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주변에 떨어지는 암세포들이 빨리 커가지고 전이 돼서 위험해진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술을 하는 동안에 면역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암에서 성질을 고약해가지고 더 나빠진다. 그러면 내성이 안 생기게 해주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너무 한쪽에만 치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한테 자연치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치유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관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평생 관리할 부분들은 조금씩 해서 꾸준히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꾸준히 천천히 하는 부분들이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 항상 자연치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거는 평생 관리하는 개념으로 두고 여기에 포크레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주고 포크레인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될 부분을 자연치유에서 커버하는 게 가장 타당한 치료고 이게 바람직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치유하고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어느 시점에서는 현대의학적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자연치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대개는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는 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같이 처음부터. 왜냐하면 수술하는 동안에 면역 떨어져요. 왜냐하면 상처를 낫기 위해서 면역이 스스로 생리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자연치유 들어와요. 또 통합의학적인 방법으로 면역치료라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항암제도 우리가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독한 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쓸 때는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암제가 내성이 안 생기게 보완해주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자연주의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별개로 할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딱 그러니까 구획을 지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암을 굶겨 죽여라 해가지고 많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암이 굶겨 죽이기보다는 충분한 영양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서 암이 성장을 최대한 늦추도록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암을 굶겨 죽이자는 이런 목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극단적인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식, 아예 안 먹어버리는 거. 근데 아예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암도 빨리 못 크겠지요. 그런데 암이 못 크는 것보다도 더 큰 피해는 누가 입어요? 암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입어요. 왜? 일단은 내가 내 영향을 못 하니까 어때요? 내 대사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또 하나는 면역세포도 영양분이 없잖아. 그럼 면역세포가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영양가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고 근육이고 다 빼다가 써버려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손상을 주면서 암세포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있어서 단식은 저는 절대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단식보다는 해독하기 위한 단식을 우리 암 환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해독하기 위한 것은 우리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 중금속 같은 것을 끄집어내서 이 면역을 높인다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서 단식을 하는 경우는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극단적인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명인 증상이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극단적으로 하는 게 단식이고 단식은 권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 극단적으로 가는 게 저탄고지 많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저탄고지가 원래는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저탄고지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만 거의 대부분을 먹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지를 않으면은 저탄고지 효과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엔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세포 안에서 암세포가 이용하는 엔진은 탄수화물을 쓴단 말이에요. 그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고 그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정상세포는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못 받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또 우리 신장 같은 게 손상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케톤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 케톤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게끔 우리가 저탄고지 때 유도하는 거예요. 이 케톤이 나중에 신장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저탄고지를 하다 보면은 견디지를 못해서 오래 가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극단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간의 변형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약간 줄이고 보통 15% 이하로 가면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한 25% 정도의 탄수화물을 주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이 60%거든요. 60% 지방이 20%, 단백질 20%인데 이 60%의 탄수화물을 한 25%로 줄이고 지방의 비율을 한 40몇 프로 높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중증도의 저탄고지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권하고 그리고 이제 굶겨주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하루에 음식 먹는 시간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간헐적 단식 12시간, 뭐 14시간, 뭐 16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굶는 시간을 이렇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 점심 먹고 저녁 안 먹고 하면은 보통 한 16시간도 될 수 있고 그 식사 타임을 조절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 이제 이런 부분인데 대개는 이제 저녁을 굶는 방법이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저녁은 먹고 자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소 때 하기 좋은 방법은 소식이에요, 소식. 양을 줄여서 한 평소에 내가 먹고 있는 것 한 3분의 2 정도까지 저는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이런 다른 방법들은 장기적으로 하려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내 어느 정도 생활 패턴에 맞아지면 절대 배고프지 않고 계속 유지해서 건강
유지할 수 있는데 암뿐이 아니고 이런 다른 만성 질환들, 대사성 질환들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유사한 그런 작용을 나타내는 게 이제 거꾸로 식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먹어서 배를 채워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 그것도 이제 단식이 중에 그런 방법들이 있죠.